자, 정규분포에 대한 온류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지? 네. 오케이. 자, 가볼게. 자, 194페이지. 자, 온류 194페이지 피시고. 자, 194페이지 9번에 1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규분포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라 하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런 기호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니네 학교 선생님이 이런 기호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사실은.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나 안 알려줬는데. 그래서 뭐를 따른다? 정규분포 누구를 따르냐? 36,6제곱을 따르죠. 36이라는 걸 꼭 6제곱으로 쓰는 이유는 어차피 표준화를 하기 위해선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를 좀 표시를 해준 거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y라는 변수가 2x-1일 때, 자, p 누가 y가 6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뭐 전혀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나? A 2x 빼기 1이라는 y라는 변수가 6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넘어가면 66 나누면 33. 그래서 p x가 3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제 표준화를 해야죠. 자, 평균인 36을 빼면 마이너스 3인데 걔를 표준 편차 6으로 표준 편차 다시. 자, 33에서 평균인 36을 빼면 마이너스 3인데 걔를 표준 편차인 6으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0.5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z는 평균이 0인데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고,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0부터 0.5까지 확률이 주어졌거든. 그러면은 0부터 0.5나 여기나 확률 똑같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사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와 일치하게 되고, 즉 문제에서 원하는 야 z가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p z가 0.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것과 일치하게 되고, 근데 0.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거는 0.5에서 0부터 0.5까지 확률. 0.5라고 하는 반쪽에서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요거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필요해. 그냥 이거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놈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0.19155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0.3085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이미 그게 되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뭐 이렇게 되겠지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대로 변형해주는 것도 연습해야 돼. 자, 이제 195페이지 볼 텐데. 자,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자, 간다. 10번에 1번에 보면 x는 정규분포 120,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되고, 자, y라는 변수는 정규분포 100, 자, 4 시그마 제곱이면 2 시그마 전체 제곱이라는 자, 얘를 따르게 되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p x가 13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자, p y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서로 갖기 위한 k값은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봐봐. 서로 다른 변수의 확률을 비교할 수는 없어. 그래서 표준화를 해야지만 같이 비교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 왼쪽은 x에 관한 확률이니까 뭘 가지고 표준화를 하냐면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돼. 120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야 돼. 그럼 왼쪽은 p z가 자 120 빼면 10 났는데 시그마로 나눴지? 요겁니다. 그럼 우변은 자, 선생님 평균이 100이니까 k에서 100을 빼고 표준 편차 2 시그마로 나누죠. z가 크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얘랑 얘랑이 그럼 같은 값이 돼야 되느냐. 자, 봐. 어떤 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z는 평균이 얼마지? 0이지. 그럼 예를 들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과 1보다 클 확률이 똑같지? 그래서 얘보다 작을 확률과
얘보다 클 확률이 똑같다는 건 얘하고 얘가 x는 0을 기준으로 대칭에 놓여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시그마 분의 C 플러스 2 시그마 분의 K 백은요, 더했을 때 결과가 0이 돼줘야 돼. 대칭성을 떼야 된다고. Z는 평균이 0인데, Z는 평균이 0인데, 시그마 분의 10이란 놈하고 2 시그마 분의 K 빼기 100이란 놈이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위치에 놓여 있어야 얘보다 작을 확률과 얘보다 클 확률이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2 시그마 곱하면 얘는 20 더하기 K 빼기 100은요. 자, 그러므로 K 값은 80이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뭐 나쁘지 않은 좋은 문제인 것 같아. 자, 비슷한 맥락으로 10번의 2번도 보도록 할게요. 알고 전에 이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10번의 유형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x는 정규분포 100, 20의 제곱을 따르고 y는 정규분포 50, 10제곱을 따르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대. 야, 이 부분의 넓이를 확률로 표현하면 이거야? 야, fx는 x의 확률 밀도 함수니까 px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py가 35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이 둘이 서로 같다. 넓이이자 확률이 같다. 그럼 방금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지. 자, 간다. x 먼저 표준화하면 평균인 100 빼고 그 0이지. 표준 편차로 나눠봐야 얘는 0이야. z가 되겠지. 그럼 k에서 x의 평균인 100을 빼고 x의 표준 편차인 20을 나눠준 거, 이게 바로 좌변이겠죠? 우변 갑니다. 자, y는 평균이 50이니까 50 빼면 마이너스 15인데 걔를 편차차 10으로 나눠주니까 왼쪽 끝은 마이너스 1.5겠고 표준화 되겠지? 평균인 50을 빼주면 이쪽은 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넓이랑 z는 평균이 0인데, 자,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넓이인 이 부분의 넓이와 0부터 출발해서 이런 그지같이 생긴 이놈까지의 확률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가 돼야 되니? 1.5가 돼줘야 되지? 그럼 끝난 거네. 아, 너 20분의 K 빼기 100이 1.5가 돼야 되는구나. 30에 130. 정답은 130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내신에 나오는 그냥 무난한, 나온다면 첫 페이지 정도에 나올 정도로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 모르면 전혀 못 푸는데 알면 누구나 푸는. 자, 이게 10번의 2번이었습니다. 자, 11번의 2번이 조금 표현이 좀 독특한 것 같아. 독립이란 표현 때문에. 선재야, 선생님이 수학시험 통과할 확률이 10분의 9고 영어시험 통과할 확률이 3분의 1이면 이거 각각 통과할 확률 얼마니? 둘 다 통과할 확률 얼마지? 10분의 3 곱하면 되지. 이게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내가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냥 곱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A의 속력과 B의 속력이 서로 독립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A하고 B가 모두 가속으로 단속될 확률, 이 문제가 원하는 건 A도 단속이 되고 그리고 B도 단속이 될 확률인데, 그럼 이건 A가 단속될 확률과 B가 단속될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하면 돼. 그래서 몇 번이냐면 11번에 2번. 그래서 결국에 P, A가 단속될 확률하고 P, B가 단속될 확률을 조사해서 걔네들을 각각 곱해주면 되겠지? 둘 다 단속될 확률이니까. 그럼 봐봐. 자동차의 속력을 X라고 얘기를 하면 X는 정규 분포 104,
8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니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니네도 이런 습관이 들어야 돼.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 배우는 거 보면 막 변수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헷갈려 사람이. 그래서 문제에서 막 떠들고 있는 걸 어떻게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할 것이냐가 사실은 이 단원의 유일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호하는 과정을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데 자 속력이 120을 초과하게 되면 단속이 된대. 그래서 단속률을 조사해 보려고 해. 단속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표현들을 다 쓰지 않겠지만 단속될 확률. 그 속도가 120보다 크면 단속당한다. 그럼 104 빼면 16이지. 8로 나누면 2지. 그러면 표준화된 변수가 2보다 큰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럼 Z는 평균이 얼마라고? 0인데 2보다 큰 확률이 궁금하고, 근데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표 봐봐. 이까지의 넓이가 0.48이라는 게 주어진 거야. 여기 넓이가 0.48이라고 주어진 게 바로 세 번째 줄이라고. 이까지의 넓이가 0.48이다. 표로. 그럼 여기는 얼마? 0.02, 즉 50분의 1. 그럼 너 단속될 확률 50분의 1이고 나 단속될 확률 50분의 1이니까 둘을 곱하면 2500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독특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자, 넘어갈게. 야, 13번에 2번이 좀 어려워. 오히려 밑에 있는 문제가 더 쉬운 것 같아. 그 진짜 13번에 2번이 나머지 13번에 3번하고 13번에 4번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 문제 한번 혹시 읽어봐. 안 풀어본 사람들. 자, 얘가 학교까지 통학 시간이 변수래. 평균이 30분에 표준편차 6분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8시까지 학교에 도착해야지만 지각이 아니거든. 근데 8시까지 학교에 도착할 확률이 98%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몇 시에 출발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들의 이름을 잘 적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잘 한번 들어봐. 좀 이상해. 느끼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게. 야, 변수는 얘가 학교까지 걸리는데 시간인 통학 시간이 변수야. 그래서 총 걸리는 시간 통학 시간을 x라고 얘기를 하면 그 x는 정규 분포 30,6제곱을 따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얘가 출발하는 시간도 변수 아니니? 얘가 출발하는 시간도 변수 아니니? 항상 일정에 하는 게 아니니까. 야, 잘 들어. 그래서 이 친구가 출발하는 시간을 A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출발하는 시간을 A라는 변수로 잡아보면 이 학생이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냐면 X 더하기 A가 되겠지. 자, 출발하는 시간 변수, 도착하는 시간도, 통학 시간도 변수. 근데 A에서 출발해서 X분이 지났을 때 도착을 하게 되니까 이게 도착 시간.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거, 야, 이거 만만치가 않아. 8시까지 학교에 도착한다는 건 도착 시간이 8시 이하일 확률이 몇 프로예요? 이랬으면 참 좋은데 98% 이상? 0.98 이상이라고 하는,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갈게. 지금 X가 정규분포니까 X 빼고 넘겨주면 P X가 8시 빼기 A 이거의 확률이 0.98 이상이 되고 싶어. 근데 X에 대한 확률이니까 30 빼고 6으로 나눠서 표준화를 해야 돼. 이게 약간 좀 애매하지. 8시에 이건 분단인데 그래서 약간 이런 이상한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그럼 표준화 됐어. 자, 8시에서 A를 빼고 그 다음에 30도 빼고 6으로 나눠야
30을 빼고 6으로 나눠야 표준화가 됩니다. 근데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0.98 이상이 되고 싶은 거야. 이 문제의 핵심은 과연 이 놈이 어디 있어야 될까? 자, 봐봐. 뭐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뭐 배운 내용을 많이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가 처음 나온 거야. 확률이 부등식으로 나온 거 처음 나온 거야. Z는 평균이 0인데 야 봐봐. 크다 작다를 떠나서 그냥 0.98이 된다 칩시다. 야 네모 이상의 확률이 0.98이면은 네모가 왼쪽에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야? 생각해봐 천천히. 네모 이상의 확률이 부등호가 아니라 그냥 0.98이야. 그냥 0.98. 그럼 이 네모가 여기 있어야 돼?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에 있어야 되지? 네모 이상일 확률이 98%면 네모는 상당히 왼쪽에 좀 치우쳐 있는 놈이 돼야겠지? 일단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이 네모, 그래 네가 잘 찾았어. 네모보다 클 확률이 약 0.98이 되는 값은 여기가 0.48이 돼야 되고, 그지? 근데 0.48 넓이 얼마? 2.0일 때 넓이가 0.48이네. 그럼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네. 되겠니? 근데 부등호잖아. 이제 네모의 위치를 생각해 줄게. 마이너스 2의 왼쪽에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네모보다 클 확률이 0.98보다 더 커야 돼. 그럼 네모가 1번, 2번 중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1번 위치에 있어야겠지. 얘보다 클 확률이 0.98이거든. 근데 확률이 0.98보다 더 커지려면 이 왼쪽에 있는 여기서 출발을 해줘야 넓이가 0.98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네모인 6분의 8시 빼기 A 빼기 30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내가 궁금한 건 A고 말이지. 그럼 넘어가면 자 8시 빼기 A 빼기 32 마이너스 12. 그럼 A 넘어가면 A는 더하기 12가 되니까 빼기 18. 그럼 8시에서 18분을 뺀 7시 42분에는 적어도 출발을 해야 된다. 이해되겠어? 7시 42분 이후에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7시 42분에 출발해줘야 지각 확률이 98% 되겠다. 답이 아닌. 답이 근데 나도 좀 이상한데? 부등호 방향이 좀 이상한데? 저거 왜 바뀐 거예요? 이게? 아야 그냥 왜 바뀌었냐 이게? 야, 이거 젠장 영혼 없었어. 자, 그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미안해. 자, 봅시다. 야, 얘보다 작을 확률이 0.98이면 네모가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얘보다 작을 확률이 98%면 이게 상당히 지금 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보다 작을 확률이 98%가 되는 요 네모의 값은 요 부분에 있어줘야 돼. 그럼 얘보다 작을 확률이 0.98이면 여기 넓이가 0.48이고 근데 0.48의 넓이가 나오는 건 2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여기가 2다. 자, 이제 구체적인 네모의 위치를 확인해 볼게. 야, 네모보다 작을 확률이 0.98보다 크려면 네모가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이지? 야, 생각해봐. 얘보다 작을 확률이 0.98이야. 얘보다 작을 확률은 0.98보다 크겠어 작겠어? 크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네모는 2보다 커야 된다. 자, 6분의 8시 빼기 A의 마이너스 30분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넘어가면 12. 그럼 A가 넘으면 A는 8시 마이너스 42. 12가 넘어가면
빼기 12가 되니까. 그래서 8시에서 42분을 뺀 그 전에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8시에서 42분을 빼면 7시 18분이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아까 왜 이걸 바꿨지? 멍청해서 그렇지 뭐. 자, 13번에 2번. 근데 사실은 되게 독특한 스타일이라 나도 많이 사실 못 보던 문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되게 독특했어. 자, 넘어가서 16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2번. 16번에 2번. 자, 볼까? 야, 생뚱맞게 그냥 갑자기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구해야 되는 식 자체가 상당히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표현을 하고 있고, 자, 한번 써보면 시그마 R이 60부터 90까지 300CR, 그 다음 4분의 1의 R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의 300 마이너스 R제곱. 여기 잠깐 볼게. 지난번에 이항 분포랑 독립시행할 때 선생님 설명했지만 조합 지수 독립시행이야. 몇 번 했어? 300번 했지? 얘를 보고 판단하죠. 300번 중에. 그럼 일어날 확률이 얼마지? 자, 뭘 가지고 판단하면 이 R의 밑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인 짓을 300번 한 확률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이항 분포 300번을 했구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인 짓을. 그런 어떤 확률이라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뭐니? 야, R 대신에 60 집어넣어봐. 60번 일어날 확률이야. 그 다음 자연수인 61을 집어넣어주면 61번 일어날 확률이야. 그럼 90까지 집어넣어주면 60번부터 90번 일어날 때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그 시행 횟수가 6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니네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이게 이 문제 주제인데 잘 나와.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고. 조금 쉬운 학교에서는 100점 방지까지 아니도 좀 약간 어려운 문제로 나오고, 조금 어렵게 나온 학교들은 그냥 무난한 문제로 항상 출제되는 정도의 수준이야. 야, 그러면 이러면 평균 얼마니? 도와줘. 150이네. 75? 75. 그러네. 자, 분산은 75에다가 6건의 확률 4분의 3을 곱해주니까 2분의 15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네. 225니까. 2분의 15.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거, 야, 75를 빼고 2분의 15로 나눠야 되는데 75를 빼면 마이너스 15인데 걔를 2분의 15로 나누고 표준화 되겠지? 75 빼면 15인데 걔를 2분의 15로 나눠주고, 자,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자. 자,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고, 그래서 P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그럼 2배의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0부터 2까지 확률인 0.477의 2배인 0.9542. 9544.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여기까지네요.